네, 안녕하세요. 값핀거 주식TV입니다. 오늘은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가 베팅에 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생각보다 꽤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편의상 좀 몇 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일단 종가 베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가지 종가 베팅의 방법이 있지만 제가 알려드릴 종가 베팅의 방법의 이론은 일단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종목이 이전에 시세를 줬다가 내려온 적이 있다. 이 시세를 줬다가 내려왔을 때 이 시세를 준 폭이 크면 클수록 좋고, 일단 이렇게 시세를 줬다 내려온 게 최근일수록 좋아요. 지금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는 뜻이죠. 그리고 두 번째, 종가 베팅을 하려고 하는 당일날 이전에 시세를 주고 내려왔던 그 최고의 시세를 줬던 그 자리까지 올려서 마감을 했다. 이게 중요해요. 이전에 올려놨던 그 종목의 고점까지 붙여서 마감을 해놨다는 거, 이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 고점에 붙여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이전에 시세를 줬던 그 고점에 붙여서 마감한 날, 그 날이 바로 종가 베팅을 하는 날이 되는 거예요. 일단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킬 때 종가 베팅을 하는 자리가 나오는 것이고, 이 종가 베팅에 관한 것을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일단 왜 이런 자리에서 종가 베팅을 하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론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조건, 최근에 시세를 줬다가 내려온 적이 있다. 그 최근에 시세를 줬다가 내려올 때 그 구간에서 아마 많은 개미들이 물려 있겠죠. 자기의 본전 이상이 될 때 던지려고 하는 개미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모두 소화하고 고점 부분에서 마감을 하였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전에 물려있던 개미들의 무덤, 그러니까 매도를 준비하고 있던 물려있던 수많은 개미들의 개미 무덤을 모두 다 소화하고 올라갔다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물려있던 개미들의 물량을 대부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물량의 위쪽으로는 매도 물량이 이전처럼 많지 않다는 뜻이고, 이것은 다음날 갭으로 띄우거나 아니면 갭으로 띄우지 않더라도 높은 시세를 줄 준비가 이미 끝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개미의 물량을 모두 소화해 놓았고 다음날 올릴 준비를 누군가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종가에 우리가 사서 그 올라가는 그것을 먹는 것, 그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가 베팅에 관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미의 모든 물량을 소화하였고 그것을 이용해서 다음날 올리거나 갭을 띄울 준비를 누군가 다 맞춰 놨다는 것을 이용하여 종가에 사서 다음날 시초 혹은 오전 중에 매도를 치는 것을 이용한 종가 베팅 방법입니다. 일단 이 종가 베팅 방법이 좋은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보통 우리가 올라갈 때 따라 사게 되면은 올라갔다가 맞아서 내려오는 경우나 뭐 이렇게 물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종가, 즉 마지막에 사기 때문에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선 위로 붙인 것을 확인하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일날 일단 물려서 내릴 일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종가에 산 거기 때문에, 장이 끝날 때 산 거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최근에 고점을 찍었던 것을 종가 이전에 저항선 고점까지 붙여가지고 마감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의 올리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올리려는 준비를 한 거예요. 돈을 써서 올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 마감을 하고 내일 오전장까지 열릴 때까지 이 종목에 대한 특별한 굉장한 악재가 뜨지 않는 한 이 종목이 갭으로 내리거나 큰 손해를 볼 일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고 직장인들도 할 수 있는 매매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가 베팅 방법에서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최근에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다른 날에 비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올라갔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모양이 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은 채로 이전에 거래량을 터뜨린 날에 고가에 붙여줄수록 좋아요. 근데 거래량을 꽤 다른 날보다 올려주면서 터뜨려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을 터뜨리지 않으면서 붙여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전에 거래량이 터진 날, 그날만큼 거래량이 터져야 얘네도 물량을 소화하는데 거래량이 위쪽에서 더 높게 터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역으로 생각해서 오늘 붙이는 날도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게 올리는 힘이 더 강해서 이전에 거래량을 터뜨린 것과 오늘의 거래량을 합쳐서 이 이상 것을 위해서 터뜨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것은 관점의 차이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붙이는 날 거래량을 안 터뜨린 채로 붙이는 게 좀 더 시세를 더 잘 주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래량을 안 터뜨린 채 붙이는 것을 좀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어떤 지점에서 저항을 맞고 이렇게 내렸잖아요. 내린 날이 한 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뚫는 거를 시도했다가 또 그 자리에서 맞고 또 내리고 뭐 그 다음에 또 시도해서 또 맞고 내리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맞고 내린 횟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맞고 내린 자리, 이
자리에 여러 번 맞고 내릴수록 이 자리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저항선에 붙여서 마감을 했다는 것은 이 강력한 저항선을 뚫을 때는 그만큼 강력한 힘으로 뚫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못 뚫었던 그 저항선, 오늘 붙여놨던 그 자리에서 맞고 내린 날이 많을수록 좋아요. 이게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종가 베팅의 기본적인 이론이고요. 여기서 일단 약간의 응용 분야가 있어요. 응용 분야를 설명해주면, 일단 대형주에 관한 거예요. 대형주, 첫 번째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날, 다른 날보다 굉장히 높은 거래량을 터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날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윗꼬리까지 붙였을 때, 특별히 윗꼬리를 단 날이 거래량을 특별히 많이 터뜨리지 않은 날이라도 윗꼬리 위에 붙였을 때는 엄청난 갭상승이나 막 높은 그건 아니더라도 상승을 최소한 뭐 1% 이상 이렇게 상승을 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요. 소형주보다 오히려 더 높아요. 내가 크게 먹을 생각이 아니더라도 안전하게 좀 먹을겠다, 안전하게 좀 매매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를 노려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형주는 거래량을 막 터트리는 건 쉽지 않지만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 주식을 올리는데 큰 돈이 들고 그 윗꼬리 부분에 붙여놨다는 것은 이것을 최소한 좀 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대형주의 윗꼬리를 붙여놨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붙여놓기 위하여 많은 돈이 들어왔다는 뜻이고, 소형주처럼 큰 갭은 안 뽑아주더라도 그 돈이 들어왔으니까 다음날 안전하게 조금이라도 양봉을 뽑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이게 일단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릴 종가 베팅에 관한 이론적인 내용이고요. 일단 여기서 종가 베팅을 배우시기 전에 여러분이 종가 베팅 관점으로 꼭 지켜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정말로 꼭 지켜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력이 쌓여서 응용을 하실 때는 바꿔도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입장, 아직 초보자의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것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본을 할 수 있을 때 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배우시는 분들은 아직 기본이 안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주셔야 되고,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제 많이 경험을 쌓으면서 통계적으로 느꼈을 때는 이제 거기에서 내가 조금 더 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내가 응용을 할 실력이 안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일단 이것은 무조건 지켜주셔야 됩니다. 일단 그 꼭 지켜야 되는 게 무엇이냐,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접근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 종목을 종가 베팅의 관점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이 종목이 오르던 떨어지던 더 갈 것 같은 손실이 났던 무조건 다음날 팔아야 돼요. 무조건. 종가 베팅은 기본적으로 시초가에 팔거나 아니면 늦어도 오전 중에 파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요. 근데 이게 가격이 약간 보합이면서 애매하다, 한번 쏴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도 오후까지만 보세요. 무조건 다음날에는 파셔야 돼요. 다음날 절대 넘기지 마세요. 내가 종가 베팅 이 방법을 통해서 돈을 좀 벌 수 있게 되고, 여러 가지 모양들 중에서도 와 이거 갈만한 차트와 못 갈만한 차트를 구별하는 능력이 생겨서 어느 정도 승률이 올라가기 전까지 이런 내용을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은 한두 번 돈을 벌 수 있을진 몰라도 결국 잃게 돼요. 지금까지 많이 경험을 해보셨죠? 한두 번 내가 돈을 벌었다고 좋아가지고 이런 것을 계속 다음번에 응용해서 안 팔고 버텼더니 언젠가 다시 오르네, 그러다가 정말 크게 잃기도 하고, 내가 팔았더니 정말 더 가네, 이번에 안 팔아봐야지 하다가 시세 줬던 거 그대로 다 까먹고 손실로 나오거나 아니면 벌 수 있었던 금액 다 까고 나오는 거, 이런 경험 많죠? 이게 쌓이고 하면은 원칙을 지키면서 하는 매매보다 내 수익이 더 적고 손실은 더 커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면서 어느 정도 통계를 낼 때까지는 이것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께 똑같이 알려드렸어도 이것을 보는 분들이 10명이 있으면 10명 다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고 서로 간에 좋다고 생각하는 모양이 다 달라요. 그리고 자기가 팔고 싶어하는 위치와 타이밍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신이 보는 것에 대해, 자신이 하는 매매에 대해서 통계를 내보면서 내 매매는 조금 더 빨리 팔아야 좋겠다, 내 매매는 조금 더 늦게 팔아야 좋겠다, 이런 거에 대해 통계를 내보면서 자신의 매매에 맞는 최대의 이득치에 대한 그런 것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찾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은 다음날에 다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키시지 못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주식을 하시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응용을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하루가 넘어서 더 버티거나 수익권에서 좀 더 시세를 바라고 좀 더 가지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충분히 해봐서 표본을 쌓고 자신의 관점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 생겼을 때예요. 물렸다고 가지고 있거나 더 오를 것 같다고 막연히 가지고 있는 이 행동 하실 분들은 지금 당장 영상 끄세요. 주식하시면 안 되시는 분들입니다. 단 예외를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예외. 종가 베팅 관점으로 내가 접근을 했는데 이게 계속 슬금슬금 올라요. 저는 아까 종가 베팅의 기본은 시초가나 아니면 웬만하면 오전 중에 파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얘가 스물스물 계속 오르는데 오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 올라요. 아직 힘의 상승을 계속 받고 있어요. 이럴 때는 오후까지 봐도 돼요. 이럴 때는 힘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이럴 때는 계속 보세요. 왜냐면은 힘이 계속 상승 방향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상승 방향이 꺾이려고 하면 시간이 늦어도 그때 파셔도 됩니다. 이거는 예외 상황이에요. 왜냐면 힘이 우상향으로 계속 가고 있으니까 가고 있는 자리에서 꺾는 건 좀 바보짓일 수 있죠. 힘이 계속 우상향으로 갈 때는 그 상승의 힘을 계속 타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예외 케이스로 하나 두겠습니다. 단 막 요동치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올랐다가 이런 것도 아니에요. 점점 야금야금 이렇게 계속 우상향 그리면서 가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힘이 꺾여서 내려오는 모양 취하면은 파셔야 돼요.